고수가 되기 전에는 옵션을 매도하는 그런 소위 원금 보장형 상품 이런 거는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으아, ELS, DLS, DLS. 으아!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지금 전국이 DLS, DLF 때문에 시끌시끌 하던데요. 이 상품을 비롯해가지고 소위 원금 보장형 파생 상품, 이게 도대체 무엇이고 진실이 무엇인가를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뭐 보니까 독일 금리가 확 하락해가지고 전 자산을 DLS, DFL에 투자하다가 다 날려버렸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쇼크. 아주 쇼킹합니다. 자, 도대체 이 DLS, DLF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요? 네, 대충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DLS, DLF 상품 만기까지 A 조건을 충족을 하면은 X%의 확정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X는 예금 금리보다 조금 높겠죠. 네, 그리고 A 조건을 달성 못할 때는 손실이 벌어질 수 있고 큰 손실도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렇나 고객님, 만기까지 A 조건에서 이 상품이 벗어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거의 원금에다가 X% 확정 수익을 뭐 한 거의 99%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을 겁니다. 네, 구체화를 하면요, 이제 이런 상품들이 나왔죠. 올해 11월까지 독일 10년째 국채 수익이 마이너스 0.2%보다 더 높으면은 3에서 5% 수익을 주겠다라고 했고, 금리가 그 이하로 떨어지면 손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독일 금리가 마이너스 0.7% 이하로 떨어지면은 전액 손실이 나는 이제 그런 상품입니다. 그게 이제 요번에 크게 문제가 된 그 DLS이고요. 근데 물론 은행에선 이렇게 설명을 했을 겁니다. 고객들한테. 고객님, 지금 독일에서 금리가 낮긴 한데요. 아니, 그 마이너스 0.2%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독일 놈들이 바보인가요? 걔네들이 마이너스 금리를 액셉트하고 채권에 투자를 하게? 독일 애들이 그게 바보는 아니죠. 네? 헤헤헤 해가지고 이 DLS, DLF 상품을 총 8천억 원 정도 팔았다고 하죠. 물론 그 중에서 한 1200억 원은 독일 금리에 붙어있는 상품이고, 이거와 비슷한 상품들이 제가 알기로는 뭐 유럽 금리, 미국 금리 이런 데 붙어 있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상품의 구조가 나와 있죠. 마이너스 0.2% 이상에는 그 전액 회수 플러스 확정 수익을 받고, 금리가 그거보다 더 떨어지면은 내 원금 손실이 점점 더 커지는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어떻게 은행은 이 조건을 충족할 때 저에게 예금 금리 이상을 줄 수 있을까 하고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예금 금리가 2%예요. 근데 이 DLS에 투자를 하면은 독일 금리가 마이너스 0.2% 이상일 경우에는 나한테 4%를 준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인가? 이걸 생각해봐야 돼요. 자, 답변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이 상품에 들어가면은 옵션을 매도를 하는 겁니다. 옵션을 매도하는 거예요. 근데 옵션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옵션이라는 거는 옵션 매수자가 있고 옵션 매도자가 있는데, 옵션 매수자가 미리 결정된 기간 동안에 특정 기초 자산을 살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콜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옵션을 사는 사람은 1년 후에 삼성전자 주식을 5만 원에 살 권리를 획득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시나리오가 두 개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5만 원이 아니라 만 원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럼 당연히 옵션 매수자는 옵션을 이 권리를 활용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왜 미쳤다고 지금 삼전이 만 원인데 5만 원짜리를 사겠습니까? 그쵸? 그럼 그 옵션은 날아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삼전이 갑자기 이제 50만 원으로 올라 버렸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옵션을 행사를 하겠죠. 옵션을 행사하면은 이 옵션을 판 사람은 저에게 5만 원, 5만 원만 받고 삼전 주식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 5만 원짜리를 주고 삼전을 사가지고 곧바로 시장에서 50만 원을 팔 수 있겠죠. 그럼 저에게 45만 원 이득이 생기는 거고요. 반대로 매도자에게는 45만 원 손실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면은 얘는 50만 원짜리 삼전 주식을 사가지고 저한테 5만 원으로 팔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옵션을 매도하는 자는 어마어마하게 큰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대신에 얘는 프리미엄을 받게 돼요. 왜냐면 옵션은 공짜가 아닙니다. 이 옵션 권리를 획득한 자는 옵션을 매도한 자에게 프리미엄, 그러니까 보험료 같은 거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옵션을 판 사람은 조마조마하겠죠. 아, 3전아, 5만원 밑으로 가거라, 5만원 밑으로 가거라, 5만원 밑으로 가면은 저는 그냥 그 1,000원만 먹고 이제 게임이 끝나게 되는 건데, 3전이 폭등하게 된다. 그러면은 제 그 손실도 이제 무한대로 발생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매도자, 옵션 매도자는 맞으면은 프리미엄을 먹고 틀리면은 무한 손실이 가능한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상품으로 돌아가면은, 자, 이제 금리가 마이너스 0.2% 이상이면은 내가 맞는 거니까 이제 그 예금 금리 플러스 그 옵션 프리미엄을 받아가지고 제가 뭐 4%, 5% 수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독일 예금 금리가 마이너스 0.2% 밑으로 떨어진다. 네, 그러면은 하하하하. 네, 이런 식으로 옵션 구조를 짜놓은 겁니다. 그리고 DLF에 들어간 그 투자자들은 옵션을 매도한 이제 그쪽에 서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요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투자자들은 옵션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옵션을 매수한 놈은 당연히 따로 있습니다. 얘 이유는 해칭 토는 투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무서운 거는 뭐냐면은 옵션을 이제 매수하는 자는 프리미엄을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옵션을 매수한 자는 그 프리미엄을 지불할 가치가 있었다고 판단해가지고 이 옵션을 하게 된 겁니다. 걔도 자선 사업가가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언제 깨지나 그게 나옵니다. 금리가 마이너스 0.2% 이하로 내려가면은 깨지는 구조이죠. 근데 반대로 이 옵션을 매수한 사람은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옵션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저는 대충 보니까 이게 한 원금에서 2에서 3% 정도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DLS 투자자는 1억을 투자를 했어요. 예, 그러면은 마이너스 0.2%가 아니라 금리가 마이너스 0.3%로 내려가면은 80% 회수, 그러니까 2천만 원 까이는 거죠. 근데 반대로 옵션을 매수한 사람은 그 2천만 원을 먹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2천만 원 먹을 수 있는 구조예요. 반대로 이제 이게 계속 까여가지고 금리가 마이너스 0.7% 이하로 내려갔다. 그러면은 우리 DLS 투자자는 1억을 다 잃지만 반대로 이 옵션을 매수한 사람은 1억을 통으로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 3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억을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2, 3%를 이걸 추정을 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면은 DLS를 탄 사람들이 그 버는 돈이 예금금리 플러스 프리미엄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금금리가 뭐 지금 뭐 잘해봤자 1, 2% 아니겠어요? 근데 이 DLS 투자자는 네, 잘 될 경우 뭐 4% 정도 수익이 났다 또는 5%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옵션 프리미엄이 네, 그 나머지입니다. 2% 또는 3%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DLS를 그 산 사람은 예금금리 한 2% 정도 먹고 옵션 프리미엄 2, 3%를 먹는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근데 은행에서 당신은 옵션을 파는 입장이고 이게 잘 안 되면 당신은 X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제대로 설명을 해줬을까? 저는 좀 의문입니다. 물론 저는 상담을 받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대충 유튜브나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이 설명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투자자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에휴. 자, 다시 한번 그림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상대방, 그러니까 옵션을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이 양반은 200 또는 300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최대 수익 1억까지 벌 수 있는 겁니다. 30배에서 50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옵션을 매수한 사람도 잘 압니다. 독일 그 금리가 갑자기 마이너스 0.7% 이하로 떨어지는 확률은 매우 적다는 것을. 그러나 확률은 적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나는 몇십 배를 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옵션 매수자는 옵션을 매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럴 가능성이 적지만 가능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해칭을 위해서, 그러니까 독일 금리가 하락하면 손해를 많이 보는 기관에서 리스크 해칭을 위해서 이런 옵션을 매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옵션을 매수하는 사람이 투기꾼인지 해칭하는 사람인지 전혀 상관이 없죠. 어쨌든 옵션 매수자 입장은 그 수익 곡선은 아래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독일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옵션 매수자는 많은 수익을 보게 돼 있고 그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 0.2%나 아니면 높게 금리가 형성이 되면은 프리미엄을 잃어버리는 이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거를 또 한번 챙겨봐야죠. 그 맨 처음에 하하 고객님 어떻게 독일 금리가 마이너스 0.2%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독일 국채 투자자들이 바보이겠습니까?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걔네들이 진짜 바보일까요? 아닐까요? 자, 그러면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0년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 0.7%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자, 그러면은 그 뭐 독일 국세청에서 갑자기 어떤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헬로, 당신은 우리 독일 국채를 샀습니다. 100만 원어치 샀으니까 저한테 7천 원을 주세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독일 국세청에서 와가지고 나한테 이자를 지불하지 않고 나한테 돈을 뜯어가는 거, 이게 마이너스 0.7%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겁니다. 제가 아주 심플한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그 제가 100만 원짜리 채권을 샀습니다. 10년짜리 채권인데 네, 이자가 1%예요. 그러니까 독일 정부는 저한테 매년 1원을 주고 그걸 10년 동안 주고 그리고 10년 후에는 저한테 원금인 100원을 그 줍니다. 그러면은 이 채권의 수익률은 1%이겠죠. 그죠? 자, 근데 2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 채권이 갑자기 100원에서 120원으로 올라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 120원짜리 채권을 사잖아요. 그럼 8년 동안 1원을 받겠죠. 그리고 8년 후에 제가 100원을 돌려받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 채권을 120원에 사면은 그냥 단순 계산만 해도 제가 8년 동안 돌려받는 돈이 108원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마이너스 수익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제가 이 채권을 그 120원에 사가지고 이제 만기까지 계속 이제 보유를 하면은 예, 제가 손실이 확정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하면은 오케이 마이너스 0.7% 수익이 나온다. 뭐 대충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채권을 8년 동안 만기 보유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중간에 저희가 이 채권을 팔아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만기 전에 채권을 그 파는 투자자 또는 투기꾼의 수익은 마이너스 0.7%보다 훨씬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기 투자자예요. 뭐 데이 트레이더라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물론 지금 이 채권을 내가 120원에 사면은 8년 후에 100원이 된다는 거는 그거는 확정이기는 한데 내가 8년 후에 파냐? 난 8일 후에 팔 건디?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야, 8년 후에는 100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120원에 사가지고 얘가 125원이 될 때 팔아버리면 난 돈 버는 거 아니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단기 투자자들은 네, 이 얘의 만기 수익률이 얼마인가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가지고 지금보다 더 비싸게 파면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야씨 독일 채권에 지금 돈이 완전히 몰아 쏘여지고 있네. 야, 그러면은 지금 120원에 사도 더 비싸질 것 같아. 가자 독일 채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채권이 터무니없이 비싼 거는 맞기는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채권이 더 비싸질 수가 없느냐 그런 거는 아니라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독일 국채 투자자들이 바보인가? 여기에 펀더멘탈 이유도 좀 있습니다. 왜 독일 채권이 이렇게 값이 오르는지. 그냥 요즘 뭐 미중 무역 전쟁이고 브렉시트고 뭐 세계 경제 둔하고 좀 세계가 다 불안불안합니다. 거기다가 또 한국, 일본도 싸우고 있지. 북한은 미사일 퐁퐁퐁 하고 있지. 불안해, 불안해. 이런데 자, 세계 최고 안전자산이 무엇입니까? 그게 과연 미국 채권, 일본 채권일까요? 글쎄요. 왜냐하면은 독일의 재정 안정성이 미국과 일본보다 지금 훨씬 나은 편입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2014년부터 재정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국가가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돈이 쓰는 돈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재무 건전성이 탄탄한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 하면 독일 채권이 넘버원이 된 거고 여기 지금 돈이 이렇게 엄청나게 몰리는 겁니다. 자, 요약을 하면요. 헤헤 고객님 A 조건이 충족되면 금리 플러스 알파를 드리고 A 조건이 충족 안 되는 경우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원금 보장 금리 플러스 알파 자 이런 상품이 나오잖아요. 그럼 얘 이름이 ELS건 DLS건 DLF건 뭐건 도망을 치세요. 이거는 옵션을 매도하는 상품입니다. 졸라 위험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은행에서 그럴 거 충족 안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설마 독일 금리가 마이너스 0.2% 이하로 떨어지겠습니까? 네, 고객님 이럴 텐데 네, 금융시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자주 벌어집니다. 그래서 설마 할 때 설마 해가지고 원금을 전부 다 날리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에휴, 저도요, 그 독일 10년치 금리가 마이너스 0.7% 떨어질 거라고는 저는 상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네, 저도 만약에 이제 상품을 제가 사진 않았겠지만, 제가, 1년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봤다면은, 에이, 독일 10년차 금리가 마이너스 0.7% 떨어지기 가능해? 하면 저는, 에이, 그럴 리는 없어! 라고 답변을 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교훈은, 자산은 어마무시하게 비싸도 더 비싸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옛날 저기 인터넷 주식이나 아니면 최근에 바이오 주식 하신 분들은 아마 그걸 아실 겁니다. 맨날 적자만 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의 뭐 시가총액이 뭐 10조, 100조 이렇게 형성되는 경우가 간혹 있죠. 독일 채권도 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좀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래 이게 비싼 건 인정해 버블이긴 인정한데 해 나는 일단 지금 들어가가지고 버블이 좀 더 커졌을 때 그때는 빠져나갈 수 있어 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고수라 되기 전에는 옵션을 매도하는 그런 소위 원금 보장형 상품 이런 거는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으아, ELS, DLS, DLS, 으아! 네, 피해야 합니다. 자, 제 채널에 오셨으면은 구독을 하시는 거고 알람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셨으면은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네, 감사합니다.